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초 이 총선, 다가오는 4.15 총선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은 야당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긴 적폐 잔존 세력을 이번 총선으로 싹쓸이해야 된다. 국민들이 싹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무슨 개혁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이번 총선은 문재인 탄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민변 소속이면서 참여연대 회원이기도 한, 그러니까 이 촛불 공신 민변 참여연대 이 소속인 변호사가 울산시장 선거 부정선거 의혹, 청와대 수사 지휘 의혹, 이것과 관련된 공소장, 검찰 공소장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다, 형사처벌 사항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를 능가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992년 초원복집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뭐 관권 선거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도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언급하면서, 아니 어떻게 민주주의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초원복집 그 사건을 능가하는 이런 부정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꼬집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가타부타 이런 방구가 없다, 이곳이 왕정이냐 무슨 입헌군주제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근데 조금 약간 좀 방향이 좀 엇나간 것 같습니다. 왕정 이런 게 아닙니다. 신정입니다. 신정. 재정일치사회. 그 뭐야, 고대 때 무슨 재정일치 뭐 제사장이 부족장을 같이 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남쪽 대통령은 정권의 수장이면서 그들을 지지하는 소위 대깨문한테는 신입니다. 신성 불가침의 영역, 성역, 신입니다. 무오류의 김일성 같은. 예. 여기는 신정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문재인을 비판하면 거의 뭐 모택동에 홍위병이 달려들어서 뭐 숙청을 하듯이 사회적으로 생매장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적폐 낙인을 찍어가지고. 예, 어쨌든 잠깐 다른 소리를 했지만, 이거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만약에, 아니 지금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지금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고,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또 조직적으로 지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부정선거 행위이고, 이거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됐고 관여돼 있다면 이거는 명백한 문재인 탄핵 사유다, 이겁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자신이 가진 주권을 갖다가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국민 주권주의를 위배한 것이고, 그 다음에 헌법이 정한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한 것이고,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 이런 일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드루킹의 여론 조작이 있었는데, 그거를 문재인의 최측근이라는 김경수가 지금 공모했다는 지금 의혹을 받아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또 부정선거 의혹이 나온다는 거는 사실은 다가올 총선을 이 문재인 정권이 도대체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여기부터 지금 의심이 가는 겁니다. 이거를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선관위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제대로 공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거 나중에 선거 결과 나왔을 때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디 중립국 감시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슨 감시를 맡길 수도 없고, 예?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치, 대한민국 근간에 대해서 전 국민적 불신을 지금 초래하는 사건들이 연이어서 지금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은 4.19 민주 이념을 갖다 계승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에. 이 4.19라는 게 뭡니까?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 의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를 했는데, 이거에 맞먹는, 이것과 버금가는, 오히려 이거를 초월하는 부정선거를 이 문재인 정권이 획책을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제대로 남은 여생을 여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정권이 그대로 가겠습니까?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퇴진을 하고 하야
탄핵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문제는 이거 말고도 탄핵을 당할 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 형사재판 변호인이었던 최명성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최명성 변호사는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이란 책에서 문재인 탄핵 사유에 대해서 약 4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세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최명성 변호사를 인터뷰하고 기사를 썼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명성 변호사는 문재인의 경우에는 너무 이 헌법 위반 행위가 많고 중대하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사유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소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명성 변호사는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침해하는 문재인을 탄핵한다. 이게 최명성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그럼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합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도에 세워졌다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까? 1919년에 세워졌다고 주장합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 대한민국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을 시도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시도했었고, 대한민국의 교육부가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의 수정 지침을 내리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갖다가 없애려는 시도를 했다는 게 최명성 변호사의 주장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은 당연히 내려와야 되고 그 정권의 수장인 대통령은 탄핵돼야 되는 게 최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법치국가에서 자꾸 혁명하지 않습니까? 촛불혁명. 문재인 그리고 그 정권의 2인자였던 이낙연 씨 촛불혁명 언급하면서 무슨 촛불혁명을 받들어서 촛불 정신을 계승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탄핵 사유라는 게 최명성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이와 만나서 했던 여러 가지 약속들 있지 않습니까? 판문점 선언이니 평양 선언이니 이런 거, 우리 군사 분계선 인근의 군사 훈련 중단과 비행 금지 구역 설정, 그러니까 정찰 감시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고 이런 것들, 이런 조치들, 우리 국가 안보에 상당히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그런 결정들을 독단적으로 국민적 공감대 없이 독단적으로 가서 김정은이하고 합의를 하고 와서 일방적으로 추진했지 않습니까? 사전에도 그랬고 사후에도 국민적인 동의를 구한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 고유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겠지만은 이거 안 먹힐 겁니다. 최명성 변호사에 따르면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헌재에서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주장할 수밖에 없는 통치행위론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많은 군사 전문가가 우리나라 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불리한 결정이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북한 선언을 강제 북송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선원, 북한 주민입니다. 북한 주민도 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들을 갖다가 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 김정은이가 송환을 요구하니까 이들을 갖다가 강제로 북한에 보낸 겁니다. 눈을 가리고 재갈을 준비해서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시킨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은 채. 그래서 눈을 풀었더니 안대를 풀었더니 판문점이니까 이 사람들이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으면서 오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죽었다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명성 변호사는 문재인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이다. 살인죄. 국민에 대한 생명권 침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탄핵 대상이고, 그다음에 살인죄, 형법상으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고, 이 북한 선원들이 죽지 않았다면 살인 미수의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연히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공개된 겁니다. 일부만. 근데 그 사이에 공개되지 않은 이런 강제 북송 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문재인 정권이 막을 내리고 나서 속속들 다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지만 여론 조작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드루킹 사건. 드루킹에 문재인의 최측근인 김경수가 관여돼 있고, 이 사람이 만약에 유죄를 받았다면 김경수 선에서 끝나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윗선이 만약에 문재인으로 지목되고 문재인의 범죄 행위가 밝혀진다면, 그리고 그 문재인의 배우자인 김정숙 경인선으로 가자고 했던 김정숙의 범죄 행위가 밝혀진다면, 이거는 또 이 부정선거 의혹을 훨씬 더, 하여튼 뭐 버금가는 그런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린 다음에 이거는 특검을 만들어서 아주 세세하게 조사를 해서 문재인 남쪽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정숙 씨가 얼마나 관여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게 최명성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대한 사유도 말고 탈원전 513조 탈원전 비용을 은폐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되 진행됐던 탈원전,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에너지 산업을 망가뜨린 탈원전, 이 탈원전도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게 최 변호사의 주장이고, 국민연금,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고 이거를 불려야 될 국민연금이 갑자기 스튜어디십 코드라는 걸 내세워서 민간 기업의 경영에 개입한 거, 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예, 그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자기 선거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연금 관리에 사실상 문외한인 정치인을 갖다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앉히면서 그 이사장이 문재인이 대선 때 스튜어디십 코드를 강조했었고, 그 이사장이 그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온 신임 이사장이 스튜어디십 코드를 강조하면서 민간 기업의 경영진 교체에 개입을 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이사직 연임을 못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의 경영에 개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헌법은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사형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 그 국민연금공단을 통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보건복지부를 또 통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문재인 남북 대통령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거 정말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재인 탄핵 사유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각자 머릿속에 최소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머릿속에 20가지, 30가지 이렇게 다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축약해서 말씀드린 건데, 문재인 탄핵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 이건 너무 간단한 겁니다. 국회에서 보수 야당이 문재인 탄핵을 가결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 됩니다. 물론 아직 2달이나 남았고 지금 판세가 보수 야당이 그렇게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만큼 뭐 잘한 것도 없고 문재인 정권의 지지세도 견고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총선은 문재인 탄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